정확하게 153입니다. 슬라이더, 커터, 커브, 포크,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세상아 기다려라. 김희건의 전학으로 서울 야구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 가지고 있는 존재감 그리고 그 능력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올해 드래프트에서 이 선수가 어느 팀으로 지목될지 그리고 드래프트에 앞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까지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희건 선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매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희건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휘문고등학교를 책임질 김휘건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전학을 왔잖아요. 오고 이제 이번에 동계 훈련을 치렀는데 네. 확실히 학교가 바뀌면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네.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친구들도 너무 착하고 감독님, 코치님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전학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천안북일고에 있으면서도 에이스 역할을 담당했고 그런 김희곤이 왜 휘문고로 전학을 왔을까? 큰 이유는 아니고 동생이 농구를 하는데 서울로 진학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겸사겸사 부모님 케어가 힘들어져가지고 같이 옮기게 됐어요. 약간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정든 팀 그리고 이제 정든 지도자를 떠나서 딱 그 드래프트를 앞두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또 적응해야 되는 숙제까지 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께 뭐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이왕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이렇게 같이 그냥 옮기게 됐어요. 그 이제 휘문고에 오게 된 게 동생의 서울 진학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아무래도 케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이 선수가 이 좋은 마인드로 가족 내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냐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독특해요, 가족이. 저희 가족 일단 엄마는 이제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대표로서 이제 나라를 대표한 경험이 있고 저희 아빠도 청소년 상비군 대표 출신으로 이렇게 학생 때까지 했고 동생도 이제 한국 농구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혼자만 야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왜 사실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농구를 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부모님께서 너 농구해볼래라고 훨씬 권유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야구를 하게 됐어요? 저도 원래 어렸을 땐 아빠가 농구를 시켜볼 생각이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야구 해가지고 딱히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김희건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올 시즌 너무나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있고 이제 올해 장현석 선수가 뭐 고교 최대어로 지금 불리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김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나를 잊으려고. 그렇죠. 네. 그 올해 되게 준비하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해보다.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했어요? 마지막에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게 모두 다 저는 이번 시즌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겨울 동안에 최대한 몸 열심히 만들고 뭐 근육량 늘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까지 프로필상에 몸무게가 90kg이었는데 네. 지금 새로 써준 프로필에 105kg이라고. 네. 네. 이 근육량을 늘렸다는 게 이 숫자에서도 너무 딱 보여지는 어느 정도의 운동을 조금 신경 써서 한 건가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강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 뭐 힘을 쓰기 위한 파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서 겨울 동안에 거의 이제 근육량만 6kg 정도가 증량을 했어요. 김희건 선수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첫 번째로 우리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김희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이제 이슈몰이를 많이 할 때
이 선수 정말 피지컬도 좋고 구위도 너무 좋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좀 구속이 150이 좀 넘었으면 하는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해도 되죠? 아, 네, 네. 카메라 보고 얘기해도 돼요. 정확하게 153입니다. 153. 네. 지난해 최고 구속 153까지 네. 나왔다. 정확하게 153.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공이 150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주 리그를 2월에 하면서도 네. 굉장히 공이 빠르게 그리고 공이 정확한 공들을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공이 우리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땠어요? 약간 오버페이스 하는 거 아니야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는데. 지금 정도 던지는 것도 한 70% 정도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누가 몇 킬로 던졌다더라 하는 게 보면서도 저 친구 좀 오버페이스 한다 아. 싶어. 저는 내 얘기 아니다. 네, 한 달 남았으니까 어. 아직 시즌까지 거기까지 어.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구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지난해 이닝 수가 35와 3분의 2 이닝인데 그때 이제 탈삼진을 50개 정도? 그렇죠. 50개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피홈런을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구위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에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경기 운영력의 차이가 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게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어렸었다 보니까 나이도 경험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TV 이제 딱 포커싱 되는 경기에서 조금 흔들렸던 게 많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 대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구가 이제 좋을 때도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기복을 좀 줄이려고 일정하게 던지는데 포커스를 두고 던지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어떻게 훈련을 좀 진행했나요? 저는 이제 왼쪽 팔이 보니까 이제 조금 높았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좀 이제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팔도 왼팔도 좀 낮췄고 평소보다 이제 중심 이동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구종입니다. 구종. 네. 사실 패스트볼의 위력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구위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그 끝이 묵직해서 회전수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제 그러면 사실 패스트볼이 빛나려면 거기서 곁들여지는 변화구들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구사하고 있는 변화구가 어떤 구종들이 있죠? 저는 슬라이더, 커터, 커브, 포크, 체인지업 이렇게. 맞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슬라이더를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구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구를 50%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 슬라이더가 20% 정도에 나머지 구종들이 뭐 한 10%에서 5% 정도 그렇게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올해 그 동계 훈련 앞두고 체인지업 연마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른손 투수가 왼손 타자를 상대할 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예요, 완성도가? 150km를 던질 수 있는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능력 그런 게 가장 우수한 강점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마추어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공 끝의 힘 그게 아마 최대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브레이킹 좋다. 오케이! 따. 일단 피칭 받을 때마다 손이 맨날 부어가지고 깨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화구 같은 경우도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 이런 가지 많아가지고 타자가 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이브 때 쳐봤는데 확실히 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변화구도 진짜 제가 헛스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80% 정도까지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완벽하게 정도는 아니어도 시합 때 당장 써먹어도 뭐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구종을 좀 많이 가져가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요? 본인 이것도 욕심내고 저것도 욕심내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고 던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쓰는 프로필을 쓰는데요. 이 네. 내가 쓰는 프로필에서 보통 이제 롤 모델이라든지 닮고 싶은 어떤 분야의 선수들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휘건 선수는 안 썼어요. 왜 안 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저런 거 적는 거보다는 나중에 이런 칸에 적힐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내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재미있고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사람이다. 파이팅 주도적으로 가고 어, 아니 뭐 평소에도 애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 추고 이렇게 노는 편이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듣고 싶은 말을 보통 다른 선수들한테 듣고 싶은 말 뭐냐고 물어보면 아, 뭐 야구 선수들은 뭐 공 멋있다, 뭐 공 못 치겠다, 뭐 이러고 하는데 잘생겼다. 네. 응. 왜요? 왜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어요? 딴 건 다 들어봤는데 잘생겼다 잘 안 해주더라고요. 되게 성격이 밝고 춤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굉장히 밝은 아이더라고요. 너무나 그 밝은 이런 성격과 아이들하고의 어떤 이런 융합이 굉장히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 동계훈련 기간 중에도 휘건이한테 그런 모습에 나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게 행동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조금 우려스럽게 봤던 그런 모습들이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다행히도 팀 내에는 더 좋은 시너지로 아마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스며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정말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에 대해서 전체 1번 네. 160 써줬어요. 네. 그 김희건 선수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장현석 선수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 네. 이제 굉장히 체형도 그렇고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빠른 공을 던지고 이제 오른손 투수고 그러다 보니 사실 휘건 선수가 굉장히 앞서 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장현석 선수가 이제 지난해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면서 조금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많이 쏠렸단 말이에요. 약간 지난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8월 달쯤에 대구구전 이후로 제가 등판이 없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 장현석 선수가 56을 던졌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156. 네, 저 쉬는 동안에 아주 몸값을 올려놔가지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기다려. 싶네요. 내가 있다. 네. 장현석 선수하고 김희건 선수는 제 판단에는 둘은 색깔이 너무 다른 유형의 투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김희건 선수는 아까 제가 휘건이의 장점을 말씀드릴 때 공끝의 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감히 제가 말하자면 프로 1군 선수들 정도의 힘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아마 진짜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되게 조금 조급한 마음이나 뭐 이런 거 좀 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경쟁자들이 막 그때 이제 황준서 선수도 이제 워낙 뭐 미친 제구력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앞서가고 나는 어쨌든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어땠어요 마음이? 전 조급하다기보다는 이제 있을 시즌을 벼르고 있었어요. 세상아 기다려라. 이게 사실 전체 1번이라는 게 굉장히 수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때요? 본인한테 이 전체 라운드 1번 어떤 의미인가요? 야구하면서 단 한 번도 전체 1번 말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화랑 연이 조금 있어가지고 연고지도 하나고 저 전에 있던 북일도 하나고 뭐 노린 건 딱히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갈 운명이 아닐까 결국엔 전체 1번은. 그렇죠. 이번에 2024년에 어쨌든 이제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니까. 네. 뭐 한마디 하세요. 스카우트 분들에게. 저는 올해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장현석 선수 말고 저를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아, 왜 기대되죠. 네. 만약에 어쨌든 과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을 충실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160km 네. 아무래도 이제 구속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야구를 하면서 이제 투수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이제 160km가 사실 이제 뭐 아시아인으로서 쉽지 않은 구속인데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또 구속이기도 했고 이번에 또 준비 열심히 한 만큼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적게 된 것 같아요. 그 장현석 선수도 지금 160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건 알고 있나요? 네,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신경 쓰이나요? 뭐 제가 먼저 찍으면 되죠. 아, 먼저 찍으면 된다.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그거 좀 160 감안해달라. 먼저 찍어도 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올해 청소년 국가대표가 가능하지 않아요? 네, 나이상 저는 그죠? 가능하죠, 욕심 날 것 같아요. 네. 올해 모든 걸 좀 다 이뤘으면 좋겠다. 1번 160 청소년 국가대표. 그렇죠. 그거 세 개가 딱 올해 봤을 때 큰 목표는 그 세 개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세 개 꼭 네. 이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김희건은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려야 될까요? 지금 같은 마음 변치 않고 항상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세 개 다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그 야구를 시작하면서 야구 선수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저는 이제 뭐 박찬호 선수나 류현진 선수처럼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같이 그렇게 공 던지고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올해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가 되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희건 화이팅!